오늘은 5.0 특별방송 요약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올림픽 분위기 속에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내면엔 나타식 층암거연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지며 우인단 집행관 서열 1위인 카피타노가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현실 세계에서의 인식은 버리도록 해. 여기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시면을 이겨야만 부활할 자격이 주어져. 왜 포기 못하냐고? 난 죽었어야 할 몸이야. 나타는 곧 파멸할 거야. 수명이 1년도 채 안 남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나오며 나타 오프닝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지역의 새 이동기가 나오나요? 신규 캐릭터 3명이 새로운 이동 기술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타의 용이 나오던데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나요? 나타 캐릭터들은 독자적인 탐사 메커니즘을 갖고 있나요? 용들마다 저마다의 탐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나타 캐릭터의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빙이라는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용을 조종할 권한을 얻게 되며 하늘을 나는 것은 앞으로의 나타를 기대해주세요. 추가로 나타에선 용을 강아지, 고양이와 같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불원소의 나라인 나타에서 불원소의 중요도는? 신규 유저도 나타에 쉽게 갈 수 있나요? 나타에서 불은 유니크하며 실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타에는 평범한 불 외에도 열소라는 물질이 널리 분포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저마다 독특한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불은 나타의 정신적 지주이자 성화 경기장 안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나타 사람들의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타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써내려온 업적들이 흑요석에 새겨져 고대 이름이라 불리게 되었고 나타에서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영웅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6대 부족 간의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며 성화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능력을 겨루어 가장 강한 전사를 선발해 전장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타에서의 전쟁은 경쟁에 가깝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불의 신은 나타의 지도자이자 모든 전사 중에 가장 강한 존재이며 나타의 전사를 이끌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무수히 많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불의 신의 불꽃은 그 어떤 적 앞에서도 꺼지지 않으며 그녀는 지지 않는 태양과 같아 그 비호 아래 모든 의문과 불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모험 레벨 28 이상 마신 임무 2장을 클리어한 여행자는 마신 임무 5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타 발자취 영상에서 부활의 의미는? 카피타노의 등장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나타에서만큼은 영웅들의 불꽃이 그리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패자는 재가 되고 승자는 부활한다. 그렇다면 재점화가 되는지는 나타 스토리의 핵심이며 카피타노가 나타에 오게 된 이유 또한 부활과 재점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타에는 부족마다 특별한 기술을 지닌 용사들이 있으며 이 세 캐릭터도 각각 세 부족의 용사입니다. 마신 임무는 마신 임무 제5장 제1막 영광의 꽃과 태양의 길 제2막 백석에 파묻힌 흑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막 영광의 꽃과 태양의 길 성화 경기장에서 열리는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 참여해 나타 최고의 영예를 건 경쟁을 지켜보게 됩니다. 신규 캐릭터들을 둘러보자면 카치나, 사성, 장병기, 바위원소, 온, 오프, 메인 또는 서브 딜러입니다. 카치나는 명실상부한 메아리 아이의 고대 이름 소유자, 그녀의 고대 이름은 우사비티, 강인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카치나는 전투를 도와줄 쌩쌩이를 소환하며 지면을 강타하는 방식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탑승 후 공격도 가능하고 독립적인 전투 유닛으로 소환하여 알아서 바위 원소 피해를 주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홀드에서 발동하거나 쌩쌩이가 필드에 있을 때 원소 전투 스킬을 다시 발동하면 카치나는 쌩쌩이에 탑승하는데 이를 통해 빠른 이동 및 등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소 폭발은 발동 시 마치 공사 현장 같은 영역을 만드는데 이 영역 안에서는 쌩쌩이의 능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고유 특성은 특산물 레이더, 나타의 특정 치진물과 상호작용하면 모든 파티원의 스태미나를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마신 임무 제5장 제1막 영광의 꽃과 태양의 길 진행 시 카치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라니, 오성, 법구, 물원소, 온필드 메인 딜러입니다. 말라니는 수상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핵 인싸 캐릭터입니다.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말라니는 샤크 서핑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샤크 물어뜯기로 적을 공격합니다. 이때 적과 접촉하면 말라니는 대상에게는 표식을, 본인에게는 특수 효과를 부여합니다. 샤크 물어뜯기가 표식이 부여된 적에게 명중하면 샤크 물어뜯기의 피해가 증가하고 샤크 폭탄을 발사합니다. 이
밖에도 샤크 서핑보드를 타고 있으면 이동 속도와 경직 저항력이 증가하고 말라니가 수면과 액체 열소 위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원소 폭발은 그래피티를 남기며 물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고유 특성 중 특산물 레이더와 나타의 특성 치진물과 상호작용하면 모든 파티원의 열소 에너지를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키니치, 5성 양손검 풀원소 온필드 메인 딜러입니다. 나무사리 부족의 젊은 용 사냥꾼, 자칭 위대하고 신성한 용 쿠훌 아주와 함께 다닙니다. 신규 전설 임무인 유판키의 회고의 불, 부족 견문 나무사리 임무를 통해 키니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키니치는 갈고리를 던져 적이나 공격 가능한 오브젝트에 연결하거나 공중 줄타기를 진행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갈고리 줄을 적에 연결하면 키니치는 공격 방식을 변경해서 바몬이 누적되는 회전 사격을 진행합니다. 이때 주변에 생성된 사각지대에 진입하면 바몬을 추가로 회복합니다. 바몬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강력한 피해를 주는 비늘 관통포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원소 폭발은 쿠울 아주를 필드 위에 소환하여 브레스를 적에게 뿜어 풀원소 공격을 합니다. 키니치 또한 나타 지역 특산물의 위치를 표시해주며 특정 치진물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이동 속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나타 캐릭터들은 나타 세계관과 결합된 메커니즘으로 인해 특수한 테두리인 바몬가호가 생겨나며 바몬가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전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행자가 나타의 7신상과 공명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바로 불 원소의 힘을 습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이상 현상은 나타가 직면한 여러 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나타를 계속 탐사하다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5.0 전반 픽업 라인업은 5성으론 말라니와 카즈아, 4성으론 카치나와 시념 베넷, 무기에선 5성으론 말라니의 전용 무기 서핑 타임, 카즈아의 전용 무기 오래된 자유의 서약, 4성으론 페보니우스 검, 절연, 제레의 앞장, 용학살창, 페보니우스 대검이 확률업으로 찾아오며 5.0 후반 픽업 라인업으론 키니치와 라이덴 쇼군이, 무기로는 키니치의 전용 무기 산왕의 엄니, 라이덴 쇼군의 전용 무기 예초의 번개가 찾아옵니다. 나타의 신규 단조 무기들도 등장하는데 조만간 출발 불의 나라로 라는 웹 이벤트 참여를 통해 신규 단조 장병기, 법구, 양송검 그리고 돌파 재료 패키지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성유물 흑요석 비전, 잿더미성 용사의 두루마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각 부족마다 빙의 가능한 용들이 존재하며 용들마다 탐사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신규 마물도 공개되었습니다. 평판 시스템이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나타에서는 각 부족에 있는 흑요석 토템 기둥에서 해당 부족의 토벌 임무와 물자 요청을 받게 됩니다. 부족 견문은 부족마다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타의 전설 임무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짧은 에피소드 형식의 월드 임무도 많다고 하네요. 5.0 업데이트 이후 이벤트는 가시와 왕관, 도도코 펑펑 모험기, 이벤트 배포 무기를 주는 색채의 흔적, 티바트 기념사진, 짐에게 경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주년 이벤트를 통해 뒤얽힌 인연 10개와 우편을 통해 1600 원석 등 다양한 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0 버전 기간에 마신 임무 영광의 꽃과 태양의 길을 완료하면 이벤트 화면에서 바로 500원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될 5.0, 5.1, 5.3 버전, 즉 주요 마신 임무가 개방되는 모든 버전에서 똑같이 이런 기간 한정 보상이 지급됩니다. 500원석을 매번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전설 임무 또한 출시 버전 때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원석 및 캐릭터 돌파 육성 재료를 줍니다. 신규 기존 유저 모두에게 육성의 허들을 낮춰주는 패치입니다. 5.0 복귀 유저는 이벤트 별의 귀환의 보상도 기존 보상에 더해 뒤얽힌 인연 10개 추가 획득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자세한 참여 규칙은 추후 공지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유저들과의 피드백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유물을 분해하면 모라만 얻을 수 있었던 점을 성유물 경험치 소재를 얻을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축성의 서리를 통해 원하는 옵션과 부옵션 2개를 지정하여 성유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축성의 서리는 일정 개수의 강화된 성유물에서 추출해낼 수 있으며 나타 탐사나 진주 기행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행 보상도 조정됩니다. 원하는 보상 4개 중 3개를 선택하여 보상해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특성 육성 소재를 받는 것도 원하는 나라의 소재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5.0에서부턴 어느 나라에서든 7신상 공양을 통해 스태미나 최대치를 올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 7신상, 나타 지령 감실, 폰타인 루키나 분수 같은 나타만의 공양 시스템에서 더 많은 원석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략 듀얼킨 인연 10개 어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 버전 캐릭터 이벤트 기원에 새롭게 추가된 요소로 별빛 포착, 반천장을 쳤을 때 일정 확률로 별빛 포착이 발동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원의 픽업 캐릭터를 확정 획득하게 됩니다. 별빛 포착은 반천장이 빗나가는 확률을 낮춰드리는 것일 뿐이지 다른 확률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합니다. 즉 픽업 캐릭터 획득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법은 운명 정하기 포인트가 1개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매년 원신 주년 버전마다 상시 5성 캐릭터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현실 속 환상극에선 버프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조정된다고 하며 더 어려운 모드인 초월 모드가 개방된다고 합니다. 5.0 버전 7성인의 소환에선 새로운 캐릭터 카드와 행동 카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을 맞이하여 1시간 50분가량의 특별 방송을 통해 새로운 패치들과 개선되는 점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생각과 나타를 더더욱 기다리고 싶게 만들어주는 소식이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특별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모두 즐거운 티바트 모험 되세요.